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이 월등하게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진이나 화산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바깥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지각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둥그런 모습을 한번 쫙 펴볼까요? 이 점선 부분이 바로 판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판이 아닌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지진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판이 지각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멘틀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부분이 판인데 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그 아래쪽에 멘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딱딱한 부분이다 보니 암석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틀 윗부분을 다른 말로 상부 멘틀이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이 판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약 1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은 약간의 상부 멘틀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래쪽 하부 멘틀 위에 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판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은 북아메리카 판, 여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평양이죠. 태평양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부분은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는 아프리카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메리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메리카판. 여기 부분은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 부분은 남극판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필리핀이 있는 필리핀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페루라는 나라의 도시의 이름을 딴 나스카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코코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 곳인데 그 코코스 섬의 이름을 따서 코코스판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은 카리브해가 있기 때문에 카리브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각의 겉부분이 이렇게 많은 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 판과 판 사이에 경계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판의 경계라고 말을 합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판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 판의 경계에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의 운동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이 판 구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와 지진대, 화산대를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대, 이 세 가지를 합쳐볼까요? 이렇게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판이 왜 움직일까요?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이 움직이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핵은 그 온도가 태양의 표면의 온도와 비슷한 약 6000도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은 매우 뜨거운데 상대적으로 멘틀이나 지각은 핵보다는 더 차갑겠죠. 가스레인지의 불은 핵에 비유할 수 있고 음식물은 멘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이 가해지게 되면 데워진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부분은 아래로 내려오는 순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멘틀도 데워진 부분은 위로, 차가운 부분은 아래로 이동하는 순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일명 멘틀의 대류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이 멘틀이고 여기 위쪽이 지각인데,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 이 위에 떠 있는 판이 움직이겠죠. 특히 이 부분이 경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멘틀이 순환이 일어나니까 액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체만 통과할 수 있는 에스파가 멘틀을 통과하기 때문에 멘틀은 고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멘틀은 분명 고체인데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려면 약간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고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판의 경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위쪽에 있는 판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판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땅이 흔들리게 되고 여기에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마그마의 생성이 쉽게 일어나서 화산이 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 터지게 되면 화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이 일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멘틀의 대류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멘틀의 대류설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이 대류하는 힘에 의해서 판이 같이 움직인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비운의 사나이 베게노입니다.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밝히지 못해서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바로 이 사람, 멘틀 대류설을 주장한 영국의 지질학자 홈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인정받음으로 해서 대륙 이동설이 뒤늦게 인정받게 됩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베게너가 홈스를 만나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지 않았을까요?